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런칭을 했고요. 캐나다에서도 판매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승할 수 있는 차라든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차가 도착은 안 했네요. 도착하기 전에 제가 너무 관심이 많이 가는 차고 구입을 해볼까 고려를 해보는 차라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북미 시장에서 기존의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매 이런 것도 한번 겸사겸사 알아보고요. 그리고 GV80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서는 2016년부터 그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2016년 후반 아마 8월 9월 그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출시를 한 다음에는 매월 대략 한 1000대 약간 넘게, 가끔가다 연말에는 한 2000대씩 이렇게 판매를 한 적이 있고, 대략 월별로 보면 한 1000대 중반 정도에서 판매율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사람들이 이 제네시스를 봤을 때 그동안에 나온 차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어요. 차도 견고하고 원하는 스포츠성도 있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다루기 쉽고 그리고 럭셔리해 보이고 여러가지 평가가 좋았는데 1000대 중반 정도 월별로 판매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어요. 50개의 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별로 봤을 때 대략 한 달에 한 30대, 적게는 20대 이렇게밖에 판매를 하지 못한 거죠. 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더 많이 팔았을 거고,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이 사니까 사람이 적게 사는 주에는 아무래도 덜 팔렸을 거고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눠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럼 왜 판매율이 적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차가 안 좋아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평가가 차는 다 좋다고 나와 있고, 자동차 관련 잡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일 좋은 차를 뽑을 때 제네시스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에는 제네시스는 나쁘지 않은 좋은 차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인식에 비해서 이렇게 차가 저조하게 팔렸을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자동차의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북미 시장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SUV가 첫 번째입니다. 적어도 픽업 트럭은 제외를 하더라도 SUV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SUV 때문에 살아난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와중에 이 제네시스는 처음에 세단형 자동차만 출시를 한 거죠. 글쎄요, 제네시스에서의 마케팅 전문가나 여러가지 예측을 한 계산하에 차를 만들어냈겠지만,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세단형 자동차로는 현재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봤을 때 그냥 꾸준히는 팔렸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거는 일단은 차가 기본적으로 성능이 괜찮고, 또 여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네시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요. 캐나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기간도 길고 3년 동안은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차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엔진 오일 교환을 해준다든가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나갔을 때 교환을 해주는 그런 무료 메인터넌스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가지 인터넷 연결하는 서비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별한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차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에 입고를 해야 될 때 전화를 하면 제네시스 서비스에서 다른 제네시스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를 손님한테 주고, 고장난 손님 차는 그 친구들이 몰고 서비스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집까지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미국과 캐나다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제공과 꾸준한 워런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제네시스의 판매를 꾸준히는 이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판매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판매 대수가 떨어진 부분은 새로 나오는 차가 바로 나오기 출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몇 달 동안은 한 달에 1000대도 안 되게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죠. 근데 많이 판매가 늘어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단형의 자동차에 좀 비운이 있어요, 이 북미 시장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현대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게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현대 느낌과 분리가 돼서 손님한테 다가가고 더 럭셔리하게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아직 적극적인 마케팅 요소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가 그동안은 어떤 큰 판매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네시스가 날개를 펼 시점이 왔는데, 제가 보는 바로 그 시점의 시작이 이 GV80이라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북미 시장에서 너무나 선호하는 SUV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독일차 럭셔리에 지쳤던 사람이라든가 고급 일본차, 예를 들어서 렉서스 인피니티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차는 질은 좋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렉서스랑 인피니티 같은 차들이 기름을 많이 안 먹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미국, 캐나다가 물론 한국보다 기름값은 싸지만 그게 한국과 비교해서 싼 거지,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기름값이 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단지 뭐 갤런당 이게 2불대 있다 3불대로 올라가면 되게 많이 올랐네, 그리고 2불대 있다 1불대로 떨어지면 뭐 엄청 떨어졌네, 삶 속에서 그런 오르락 내리락은 있어도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기름 많이 먹는 차를 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은 차는 그만큼 여기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일본 차 타보니까 고장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기름은 많이 먹어. 근데 실질적으로 렉서스 RX 350 같은 경우는 정말 기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 정도는 다른 차도 많이 먹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BMW X5나 벤츠 GLE보다 기름 더 많이 먹어요. 이거는 여담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본 차들의 어떤 기름 많이 먹고 뭔가 좀 헛헛한 그런 느낌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되게 새로운 차가 나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최근에 이쪽에서 GV80 리뷰한 걸 봤는데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 가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GV80을 가지고 현지에서는 그 런칭 행사 때 그냥 리뷰하는 정도,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차를 보여주는 건 없었고요. 그런 걸 찾아보니까 참 목이 마르네요. 한국에 계신 기자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차를 벌써 타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뷰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댓글들을 다 한번 훑어봤거든요. 정말 칭찬 일색이에요. 네거티브한 댓글은 몇 개 없고요. 정말 다 기대된다. 거기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GV80도 좋지만 GV80은 사실 여기서도 사기에 그렇게 가벼운 금액의 돈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팅이 뭐 48,900불이라고 하는데 저 차 같은 경우는 2.5 터보 엔진에 후륜구동 차입니다. 그리고 3.5 엔진에 풀옵션까지 들어가면 미달러로 한 75,000불 이렇게까지도 가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여기에 웬만한 독일차 SUV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정말로 큰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GV80을 볼 때도 사람들이 정말 비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바로 GV70이에요. 정말 GV70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Q5나 X3보다도 적어도 비슷하게 팔리거나 더 팔릴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선 이 GV80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캐나다에서는 아직 GV80이 손님들한테 배달된 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차가 오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타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 GV80에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현재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손님들한테 직접 배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든지 현재 나온 이런 브랜드 SUV면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네거티브한 글이 있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차가 이래서 안 좋다라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그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장치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그 높낮이 조절 장치가 어떤 오프로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로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차를 딱 봤을 때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가끔 이럴 때 사용하지, 아는 사람 옆에 태워놓고 야, 이 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 이 정도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 정도의 가격이면 구색 맞추기용으로 차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냥 잠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보게 됐어요. 그런 여기 북미 시장에서 있는 특별한 그런 서비스, 특히 그 발렛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를 받으러 안 가고 직접 다 가지러 와서 이제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제네시스만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말고 또 온라인 판매하는 차 중에 이 제네시스가 있어요. 테슬라는 기존에 워낙에 뭐 여러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제네시스가 이 캐나다에서는 테슬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차를 시승을 해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이 차에 대해서 잘 안다거나 시승을 이미 해봤다거나 그럴 때 이 차를 구입하려면 굳이 매장에 하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구매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직접 가서 사라라는 게 사실은 제 추천사항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딜도 좀 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받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표면적으로 이 제네시스는 디스카운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세일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한번 제네시스와 컨택을 해서 사고자 하는 분들께는 그 회사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G90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디스카운트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하니까 제네시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좀 더 다른 딜을 해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가 빨리 세단의 라인업은 마친 상태로 계속 SUV의 라인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급차 SUV다 하면 독일차나 한두 개의 일본 브랜드 이외에 이 제네시스란 브랜드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직 차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캐나다는 후륜구동 모델이 출시가 되질 않아요. 2.5, 3.5 엔진이 출시가 되는데 둘 다 올릴 드라이브 모델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65,000불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5 엔진의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한 90,000불에서 100,000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정도 가격대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우디 Q8 그리고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간 포르쉐 카이엔 모델, 마칸 GTS 정도, 옵션이 많이 들어간 X5라든가 아니면 옵션이 아예 없는 뭐 X7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GLE 450에 옵션을 좀 많이 넣었을 때, 아니면 옵션이 없는 GLS 뭐 이 정도의 차와 비교 대상이 될 걸로 보여요. 여기에 최근에 인기가 조금씩 많아지는 링컨의 내비게이터라든가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죠. 가격이 형성된 부분도 한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보다 더 쌀 거다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 비용 저 비용 다 합하다 보면 이국과 한국과는 가격 차이가 거의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 SUV가 많은 곳에서 과연 제네시스 GV80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왕이면 중고차 값도 많이 형성이 되고 사람도 많이 찾는 그런 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국뽕 마인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는 디젤 모델은 출시하지 않습니다. 디젤 모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북미 시장에서 디젤 엔진의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의 디젤 모델들이 앞으로는 거의 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디젤을 기대하는 거는 도메스틱 브랜드,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의 뭐 트럭 모델 정도에서 디젤이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죠. 이 차를 계약하신 분들도. 근데 여기는 아직 어떨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니까 빈넘버가 K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K로 시작하는 빈넘버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다시 역수입해서 가지고 가셔도 특별히 더 내는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차를 오래 기다리시기 싫으신 분들은 만약에 보증 수입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쪽에서 차 여유분이 있을 때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본 생각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등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차라는 게 여러 사람 손을 타고 뭐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가격적으로 이득 볼 것도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출시되는 GV8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기대 많이 되고, 제가 제네시스 모델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